납득하고 이해해야 할 결국 길이 보이는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해찬입니다. 오늘 화목토 PHS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력은 이렇게 되고요. 제 철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납득하고 이해하여 결국 아이들이 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수학을 강의하고 싶은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수업 커리큘럼 자체는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학부모님들께서 고려해야 되는 건 아마도 강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인데, 당연히 개념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개념을 어떻게 중요시하냐면, 아이들이 독학을 만약에 혼자 한다고 치면 책을 보고 그 말을 보고 그냥 그렇네 라고 넘어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단적인 예로, 사실 완전제곱식이나 인수분해 아니면 전개하는 공식들 많잖아요, 수학상에. 그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하나하나 외우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의 전개의 원리라는 걸 이해하면 조금 외우기 수월해져요.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학창시절 때 암기력이 되게 안 좋아서 실제로 탐구 영역을 생물이랑 지구과학 암기가 너무 싫어서 화학이랑 물리 선택할 정도로 정말 싫어했는데, 사실 수학도 외울 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생으로 외우다 보면 정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원리가 포함되어 있었던,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개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항이랑 항이 만나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이해하면 결국에 누구랑 누가 만나서 어떤 항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항이 몇 개 나오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게 되면 공식을 외우기가 좀 수월해져요. 그런 것처럼 개념 이해라는 건 이렇게 본질이 뭔지를 알게 돼서 그걸로 파생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개념 이해해서 끝나면 안 되고 당연히 저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 문제 나와 있는 그 말들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이고, 이건 이런 말이고, 이건 이런 말이야.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배웠던 거 저렇게 배웠던 거니까 합치면 답이 짠 나왔네. 이게 수학 문제 끝이거든요. 결국에 그걸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조건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강의하게 됩니다. 문제 조건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 나와 있는 말 그 자체. 아이들이 그걸 되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에요. 논리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유형을 암기한다기보단 어떤 게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끔, 그래야 여기로 살짝 건너뛰면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논리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킬러라는 건 결국에 그 문제 조건이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거든요. 좀 더 생소하게 바꿨거나 다 아는 건데도. 그래서 좀 이어지도록 아이들이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탄탄히 해주기 위해서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거의 매일 보게 되는데, 그 테스트에는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개념 테스트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정확히 이 용어가 어떤 말인지, 인수분해란 뭔가, 전개란 뭔가, 항등식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다 까먹어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원리를 파악하는 걸 좀 중요시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체는 제가 만든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자체 교재는 공통 과제, 아이들에게 공통으로 제시되는 과제고, 이제 아이들별로 만약에 수준 차이가 조금 난다면 다른 교재를 시중 교재 선정해서 문제를 개인별 과제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제량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아이가 조율하면서 맞춰서 가는 부분이고, 자체 교재에는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 있냐면 전국 단위 기출 중 내신 기출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뽑아놓은 문제들이 실려 있고요. 당연히 매년 업데이트 되고요. 그래서 내신 기출 문항을 쓰는 이유는 사실 지금 당장 내신을 대비한다기보단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 그리고 사실 내신 기출들을 보면 되게 지역의 다른 학교나 근처에 있는 학교나 비슷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 모의고사에서 괜찮았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변형해서 많이들 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학교지만 거의 비슷하게 문제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희 학생들 내신도 봐야 되니까 내신 대비 기간 당연히 있고요.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되고, 내신 수업을 원하면 내신 수업을 들어도 되고요. 선행 복습을 원한다면 선행 복습을 진행해도 돼요. 이때 선행 복습이라고 쓴 이유는 제가 다른 아이들 내신을 봐주는 동안에는 선행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저는 개념
바탕으로 문제 조건을 해석해서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화목 토반, 네, 이제 커리큘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이 반 수강 대상으로는 선행 여부랑 관련 없고요. 기초부터 탄탄히 다시 한번 배웠더라도 수학을 배우고 싶은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수상부터 수투까지 진행되는 수업인데 12월부터 2월까지는 수상 진행하고요. 3월부터 5월까지 수하, 6월부터 8월까지 수원, 9월부터 10월까지 수투 좀 진행이 됩니다. 좀 빨리 나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수업이 4시간이고 3번이에요. 그리고 저는 원래 고등 수업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할 거지만 뽑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 자체가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유형을 세분화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 라고 강의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해도 사실 다 까먹고요. 보통 수업을 그렇게 한번 해봤었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바뀌게 된 건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실전 개념들을 막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이거 적용해보자 라고 하면 쌤 뭐였죠? 방금 5분 전에 배운 건데도 적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강의를 하게 되냐면 좀 크게 주제로 나눠놨어요. 크게. 그 큰 주제 안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 실전 개념은 또 따로 정리해놓고. 그래서 본인이 필요할 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재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하고 실제로 세분화된 문제는 문제집에서 푸는 거죠. 개인별 과제로. 그래서 그렇게 좀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내가 배운 게 뭐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부터 수투까지 진행하는데 이때 수투는 아쉽게도 수투 실력은 못 나가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투 개념까지만 나가지만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은 다 아이들이 챙겨갈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7, 8, 90에는 수상화를 리마인드 수업을 또 따로 진행해요. 왜 그러냐면 예비고1 학생들 올라갔을 때 당장 내신 보는 건 수학하기 때문에 수원수투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까먹지 않도록. 그래서 잘 보시면 수상화를 상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난이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 교재는 크게 스텝을 3개로 나눠놨어요. 스텝 1은 개념 부분, 스텝 2는 응용하는 부분, 3는 좀 킬러는 아닌데 준킬러 정도.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을 조금 숨겨놓은 정도, 아니면 새로운 조건들, 새로운 실전 개념들이 좀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개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스텝 1, 2 개념과 응용에 좀 집중을 하고요. 실력 같은 경우에는 그 바탕된 문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까? 이렇게 맛보는 수업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아이들이 중3 아이들은 중2, 중1과 다르게 시험을 빨리 보잖아요, 기말고사를. 그래서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기말고사를 보고 난 후에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보통 11월, 지금 이때쯤이죠. 11월 중순이나 이때 새로운 예비고1 반이 개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반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소개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학생 관리 어떻게 하는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클리닉은 필수는 아닌데 숙제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좀 남겨서 혹은 미리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리닉이 언제 또 필요하게 되냐면 저희가 한 단원, 작은 단원 말고 큰 대단원이 마무리가 될 때 책 검사를 한 번씩 해요. 물론 미리 말을 하겠죠, 아이들한테. 언제 할 거니까 그때까지 다 채워놔야 된다. 그래서 그 책 검사를 했을 때 너무너무 안 돼 있다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남아서 진행하거나, 수업 학원에 오지 않는 날도 제가 부르거든요. 학원에 오지 않는 날도 수업을 하지 않았고 제가 좀 공부를 봐줘야 될 게 있으면 옆에 끼고 좀 공부를 봐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학이 어렵잖아요. 혼자 하기도 어렵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하기는 좀 부끄럽고 너무 좀 그렇고 죄송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불러서 같이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카카오톡으로도 질의응답 하고 있고요. 또 뭐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보통은 와서 물어보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일리 테스트,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고 개념 테스트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는 걸 아는 걸로 딱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테스트나 아니면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건 어떤 걸 보내드리냐면 아이들이 테스트 하나하나 볼 때보다는 한 두세 개 정도 봤을 때 그 자료들을 모아놓고 이런 상태고 이런 건 이렇게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당연히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피드백 보내드리는 엑셀 파일을 좀 살짝 올려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카톡으로 전에 상담 드린 적도 있고 이제 뭐 시험 점수나 아니면 질문 받는 거 이렇게 진행됩니다. 당연히 카카오톡 질문은 뭐 아침에 보내셔도 되고 뭐 밤에 보내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어차피 좀 늦게 자는 편이고 실제로 아이들한테도 계속 부담을 안 주는 편이에요. 제가 부담 갖지 마라고 해도 부담을 갖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아이들과 좀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석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